자, 이번 시간에는 44쪽 공인중개사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용어의 정의를 공부하고 있죠. 다시 한번 중개라 함은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중개행위는 사실행위요. 중개행위는 보조행위입니다. 또 준비행위의 성격을 띠고 있다. 법률행위가 성립하도록 조력하는 사실행위다. 개공은 거래 성립을 도와주는 제3자에 불과합니다. 개공의 중개행위는 단순한 사자로서 행위 아닙니다. 대리행위 아닙니다. 독자적 행위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표현 중개대상 권리. 중개대상 권리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부동산이 성립해야 되고요. 득실 변경이 가능해야 됩니다. 소유권, 용익 물권, 저당권 등 담보 물권, 부동산 임차권, 환매권, 가등기 담보권이 중개대상 권리입니다. 반면 질권 또 무채재산권입니다. 저작, 특허, 실용신안, 의장 이런 것들은 중개대상이 아닙니다. 업권 아닙니다. 영업권 그리고 상속권, 분묘기지권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양다리 걸치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중개대상 권리가 되는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유치권은 중개대상 권리가 되죠. 자, 이어서 두 번째 용어의 정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나요?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이 법입니다. 따라서 미국 공인중개사는 우리 법상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거기서 끊어야 되죠. 자격을 취득해서 취직한 자, 자격을 취득해서 등록을 받은 자 그러면 개념이 바뀌어버립니다.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45쪽 가서 보시면 용어의 정의 세 번째 중개업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중개업은 세 글자잖아요. 중개업은 세 글자예요. 따라서 필요한 요소도 몇 가지다? 세 가지다.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을 것, 보수를 받을 것, 중개를 업으로 할 것. 결국 중개라는 용어의 정의를 여기다가 대입을 시켜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받고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용어의 정의를 물어보면 딱 세 가지만 나와야 됩니다. 두 가지가 나오면 안 돼요. 네 가지가 나오면 안 돼요. 네?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이 말을 빼버리고요. 그냥 중개업이라 하면 보수받고 중개업을 함을 말한다. 또는 보수를 빼버리고 말하면 틀려요. 또는 중개업이라 하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등록을 받은 자가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걸 말한다. 이렇게 말하면 이것도 틀려요. 등록은 요소가 아니에요. 용어의 정의를 말할 때는 딱 이렇게 세 가지만 나와야 됩니다. 자, 중개계약 체결이 있어야 됩니다. 의뢰가 있을 것, 그 말은 중개계약 체결이 있을 것, 일정한 보수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보수를 받아야 중개업이라고 해요. 그러나 구별하실 개념, 중개하고는 직접적 관계가 있다 없다? 없어요. 꼭 돈 받고 득실 변경 알선해야 중개라고 하지 않아요. 돈 안 받았어도 득실 변경 알선하면 중개는 중개인 거예요. 그러나 중개업이 되려면 돈 받고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 보수라는 말은 좀 중복되는 느낌이 있어요. 뭐하고? 업이라는 말에는요 이미 영리성이 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업이라는 말에는 이미 영리성이 존재가 되기 때문에 보수는 좀 중복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주의하실 게 하나 있습니다. 돈을 받고 하셔야 돼요. 근데 돈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 판례가 시험에 최근에 자주 나오는 판례입니다. 돈을 받기로 약속 요구만 했을 뿐이에요. 약속 요구만 했을 뿐 아직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 돈을 받지 않았다고요. 그럼 중개업이다 아니다? 아니. 중개업은 돈을 받아야 돼요.
슈퍼마켓 하는 김씨가 전세 중개합니다. 임대차 중개합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돈을 받은 게 아니라 약속 요구만 한 상태예요. 돈 받지 않았어요. 그럼 그 양반 중개업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무등록 중개업 아닙니다. 그러므로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할 수 없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 법 어디에도 약속 요구하기만 하면 처벌한다 이런 말이 없어요. 네? 자, 따라서 약속 요구만 하면 처벌한다 그렇게 말하면 틀립니다. 의뢰가 있을 거, 보수를 받을 거, 중개를 업으로 할 거, 그리고 보통 우리가 업으로 한다라고 말했을 때는 세 가지 조건을 갖추셔야 돼요. 업. 건설업을 해요. 요식업을 해요. 숙박업을 합니다. 예? 운송업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업이라는 말을 쓰려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어야 돼요. 자, 따라서 반대 개념만 정리하시면 돼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무상으로 합니다. 취미로 해요. 봉사활동으로 해요. 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이때 주의하실 게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 업이 아니에요. 불특정 다수,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다수, 즉 대중, 공종,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업의 요소 세 가지를 갖춘 상태라면 특정 분야만 전문으로 취급해요. 나는 오로지 토지만.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네? 업의 요소 세 가지를 갖췄다면 나는 전문 분야만 주력할 거야. 아파트만 취급했다. 업입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다른 거 안 해요. 귀찮으니까 제 친구가 200세대짜리 200실짜리 오피스텔 빌딩을 2개나 가지고 있어요. 총 400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그 400실 오피스텔 임대차 중개만 한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도 업의 요소 갖췄으면 당연히 중개업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점 주의하시고, 특히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계속성, 반복성입니다. 자, 따라서 한 번 했다, 우연히 했다, 어쩌다 했다, 외로워서 했다 이렇게 말하면 업 아니에요. 돈 받았어도 한 번 하는 건 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전세 중개하고 돈 받았어 한 번, 업 아니에요. 임대차 중개하고 돈 받았어, 그래도 업이다, 업이 아니다, 아니다. 한 번은 업이 아니에요. 업이 되려면 계속성, 반복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보업을 갖췄다면은, 의보업을 갖췄으면 이 이제 세 가지를 만족했다면 플러스 알파가 붙어도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다시 용어의 정의를 물어볼 때는 딱 세 가지만 나와야 돼요. 그런데 용어의 정의가 아니고 중개업 해당 여부를 물어봅니다. 해당 여부를 물어볼 때는 세 가지를 갖추었다면 그게 비록 컨설팅의 부수에서 이루어졌어도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그게 비록 금전, 소비대차, 알선의 부수에서 이루어졌어도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또는 개설 등록을 안 바꿔서 업을 이 세 가지를 갖췄어요. 그래도 중개업은 중개업입니다. 다만 등록을 안 받고 있으니까 그때는 무등록 중개업이라고 할 뿐이에요. 의보업은 세 가지를 갖추기만 하면 플러스 알파가 붙어도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가서 보시면 업의 의미가 나옵니다. 우리 시험에 참 자주 나왔던 판례입니다. 거기 보니까 한번 읽어보죠.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한다 하면 의미는 알선 중개를 반복 계속적으로 하는 걸 의미합니다. 자, 이때 업으로 했는지 여부는 알선 중개의 반복성, 계속성, 영업성, 유무와 목적, 규모, 횟수, 기간, 태양은 법적인 용어죠. 양태, 양상, 모습, 모양 뭐 이런 뜻입니다.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론은 뭐죠?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매매업을 했어. 저 사람이 임대업을 했어. 저 사람이 건설업을 했어. 과연 그게 업인가 아닌가 판단을 합시다. 획일화된 판단 기준이라는 건 없다고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회 통념에 따라 업인가 아닌가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결론은 사회 통념이에요. 자,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단 한 번 건물 전세 중개했어요. 돈 받았어요. 근데 우연히 단 한 번은요, 업으로 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없죠?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46쪽 네 번째 테마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개공에 대한 정의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개공에 대한 정의입니다. 첫 번째 중개, 그리고 공인중개사, 중개업. 자, 이번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정의입니다. 참고로 옛날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말 전에는 뭐라고 썼냐면 중개업자라고 썼어요. 중개업자라는 말 안 쓰고 이제 뭐라고 바꿨냐면 개업공인중개사로 바꿔 썼습니다. 자, 이거는 뭐라고 정의하냐면 개공사람은 이 법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예요. 등록을 한 자입니다. 키워드는 등록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원래서부터 이제 공인중개사가 많이 배출이 되면서 시장의 주도권은 공인중개사가 잡고 있어요. 근데 옛날부터 뭐를 하길 원했냐면 법무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변리사, 회계사처럼 전문 직업인들의 경우에는 무슨 사, 그러면 그게 자격증 소지자이면서 동시에 업자를 지칭하는 의미였어요. 네? 변호사, 그럼 증 소지자 앤드 업을 하고 있는 자. 그래서 우리도 제발 중개업자라는 일제식 표현을 버리고 뭘로? 그냥 공인중개사로 불리워지기를 희망했어요. 어떤 전문 직업인의 냄새가 나잖아요. 그런데 그냥 공인중개사로 부르려고 했더니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이 자격증이 국민자격증에서 증만 가지고 있지 업을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그냥 공인중개사 그러면 그냥 증 소지자와 업을 한 자하고 이게 구별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앞에 개업자를 붙였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 개업자를 붙여서 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 불렀어요. 앞으로 줄여서 부를 때는 개공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이때 공인중개사란 말이 붙었기 때문에 꼭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옛날 중개업자란 표현을 바꾸기만 한 거예요. 키워드는 뭐라고요? 등록을 한 자예요. 등록을 한 자. 자, 거짓말합니다. 개공이라면 등록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X. 개공이라면 등록증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X. 개공이라면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X. 또는 개공이라면 등록을 받은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이렇게 말해도 X예요. 왜? 왜냐하면 개공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건 공인중개사인 개공에 대한 종일 뿐이거든요. 등록을 받은 자 이렇게 말해야 돼요. 등록을 받은 자. 이 법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등록을 한 자입니다. 참고로 개공사 종별은 몇 가지가 있느냐? 세 가지가 있어요. 가장 숫자가 많은 거는 뭐죠?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있죠. 말 그대로입니다.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굳이 정의하자면 그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제일 숫자가 적은 게 뭐예요? 법인인 개공입니다. 법인인 개공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공인중개사인 법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중개법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법인인 개공 또는 공인중개 개공인 법인 다 같은 말입니다. 자, 법인인 개공입니다. 말 굳이 정의하자면 법인으로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받은 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누가 있어요? 부칙 6조 2항의 개공사가 있죠. 부칙 6조 2항의 개공사 또는 우리 책으로는 뭐 부칙상의 개공사 뭐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부칙 6조 2항의 규정에 따른 개공사. 자, 이게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중개인이라고 불렀어요. 자, 그렇다면 중개인은 또 출신 성분별로 따지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개영업법 출신 중개인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는 부동산 중개업법 출신 중개인이 있어요. 자, 무슨 말인가 봅시다. 아까 저희가 연역에 대해서 공부할 때 1983년도에 부동산 중개업법이 만들어졌고 84년 4월 1일서부터 이 법이 시행되고 그 전에는 소개영업법이라는 게
있었다고 그랬죠. 소개영업법에 의해서 소개영업을 하시던 분들이 있었어요. 85년도 제1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릅니다. 그래서 원래 부동산 중개법에서는요, 공인중개사, 즉 전문가에 의한 부동산 중개를 실현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증 가진 사람만 허가를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허가제였으니까 증 없으면 허가를 안 해줄 거야. 자, 그런데 기존에 소개영업을 하시던 소개영업자가 있었잖아요. 이 양반들도 전부 다 시험 보게 합니다. 시험 봐라. 자격을 취득해라. 만약에 소개영업을 하시던 소개영업자가 시험 봐서 증을 땄어요. 그렇다면 그때는 그 양반은 뭐가 돼요?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개영업 하시던 분 가운데 시험을 아예 안 받거나 시험 반에 떨어져서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자, 이때 그분들 보고 기존에 하던 중개업을 접어라. 그럴 수가 없잖아요. 시험 떨어졌다고 기득권을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록 증은 없어도 그 양반들은 계속 업을 못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몇 년까지 할 수 있다 이런 제한이 없어요. 따라서 그 양반들은요, 증은 없지만 증 못 땄지만 기득권을 인정해서 계속해서 등록 취소 당하기 전까지, 죽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개영업법 출신 중개인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한테는, 증을 못 딴 사람들한테는 중개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가끔 우리 길거리 가다 보면 아직도 무슨 중개인 이런 아마 명칭 보셨을 거, 옛날 복덕방 할아버지들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989년도에 1차 개정이 있었습니다. 1989년도 1차 개정 이후에는 이제 오로지 증 가진 사람에 한해서만 중개업 허가를 해줬어요. 그러면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1차 개정 전까지는 1984년도서부터 1989년 1차 개정 전까지는요, 원래는 증 가진 사람만 허가해 주려고 했는데 워낙 증 가진 사람 숫자가 적었어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증 없는 사람이어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중개인 타이틀을 주고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줬어요. 자, 그랬다가 1차 개정 이후에는 이제 증 가진 사람에 한해서만 허가, 지금 이제 등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개인, 이 두 사람을 중개인이라고 해요. 출신 성분별로 따지면 옛날 소개영업법 출신 중개인, 그리고 중개법 규정에 따라서 1차 규정 전까지는 증 없는 일반인도, 결국 공통점은 두 양반 모두 증 없는 사람이에요.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업을 계속하는 분들입니다. 중개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다가 뭔가 중개인이라는 뉘앙스보다 부칙에 따라 업을 할 수 있는 자, 그러면 좀 더 비하되는 느낌이 강하잖아요. 공인중개사들이 중심돼서 중개인하고 차별화하려고 그들을 이제 뭐라고 불렀냐면, 부칙 규정에 따라서 법인 및 공인중개사가 안자로서 중개업 등록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자, 이렇게 말하고 중개인이라고 불렀어요. 지금은 이제 그걸 부칙 6조 2항의 개공, 이렇게 부를 겁니다. 이 양반은요, 공인중개사인 개공사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증이 있고 없고 차이점이죠. 얘는 증이 있고 얘는 증이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뭔가 차별화를 해야 돼요. 우린 증이 있다, 전문가다, 너는 증도 없잖아. 그래서 뭔가 차별화, 대표적인 차별화가 경공매 관련 업무는 부칙 6조 2항의 개공사는 아예 못해요. 아예 못해요. 그러나 얘는 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업무적 얘는 전국입니다. 그런데 얘는 사무소가 소지한 특광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물건의 하나죠. 제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명칭도 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런 문자를 쓸 수 있지만 얘는 그런 문자를 쓸 수가 없겠죠. 현재 3가지 종별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양반이 시험 봐서 증을 따가지고요,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로 종별 변경 못하나 할 수 있어요. 네? 얼마든지 종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인 개공사가 부칙 6조 2항의 개공사, 이러한 종별 변경은 된다 안 된다? 이건 새로 나올 수 있는 종별이 아니에요. 없어지기만 하는 거예요. 네? 말도 안 되죠. 난 옛날에 그리워 중개인으로 돌아갈래? 그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거기 보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특수법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특수법인이 있습니다. 참고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특수법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지역 농협도 있고
지역 산림조합도 있고요. 또 산업단지 관리기관도 있고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여러 가지 특수법인이 있어요. 자, 그중에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있고 우리 법에 직접 규정하고 있는 특수법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지역농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역농협만 기억하시면 돼요. 캠코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뭐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법에 직접 규정하고 있는 농협에 대해서 바로 밑에 보면 비교표를 만들어 놨어요. 비교표를. 그 표를 가지고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거기 보니까 농협법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농협법에 보니까 지역농협은 당신들의 고유업을 합니다. 당신들의 고유업을 해요. 근데 고유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기업을 수행할 필요성을 느꼈어요. 아니 우리도 중기업 하면 좋겠다. 왜? 아니 회원이 농민들끼리 농기 사고 팔고 임대차 하잖아. 그거를 동네 부동산에 맡기지 말고 우리가 직접 하자. 그럼 우리 더 잘하잖아. 또 보수 좀만 받으면 되니까 회원의 권익 보호에도 도움이 되잖아. 좋아 하지. 하자. 오케이. 그래서 농협법에 자기네가 중개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놨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하는 건 좋아요. 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농협이 중개를 하는 건 상관없지만 해당 법에 규정해놨으니까 그런데 원래는 중개하는 건 말이지 않지만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중개를 하려면 네 멋대로 하시는 게 아니고요. 등록을 받고 하셔야 돼요. 공인중개사법 규정에 따라 등록을 받고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입법 기술상 보니까 등록을 받고 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지금 참고로 우리 중개법인이 되려면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여야 돼요.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여야 돼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 캠코나 산업단지 관리기관이나 이런 데들은요, 그 등록 기준을 적용하는 게 문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법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그 자들은 우리 법이 정한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단서를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법에 따라 등록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100% 적용해버리면 등록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 농협법이 또 뭐라고 뒀냐면 우리는 귀찮으니까 아예 기준이 아니라 등록 자체를 안 받고 중개업을 하고 싶다. 에?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가능합니다. 해당 법에 규정을 두면 됩니다. 그래서 농협법에 뭐라고 됐냐면 우리 농협이 부동산 중개업을 함에 있어서는 공인중개사법 전체가 아니고 그중에 구조가 뭐냐면 등록이에요. 등록 제9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농협은 그 농협법 규정에 따라 아예 등록 자체를 안 받고 중개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등록을 안 받을 뿐이 나머지는 이 법의 적용을 받아야 되니까 보증 같은 거 설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대표적인 특수법인이 있다. 농협이 있다. 농협은 등록 기준을 적용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아예 등록을 안 받고도 중개업을 할 수 있는 특례가 인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등록을 안 받으셔도 됩니다. 그 말이고 등록 기준은 당연히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업무 적에 대해서는 농협의 업무 적에 대해서는 농협법에도 우리 법에도 아무런 말이 없어요. 아무런 말이 없으면 전국으로 해석이 됩니다. 아무런 말이 없으면 전국이에요. 그리고 중개대상물의 범위입니다. 중개법인은 대표적으로 중개법인하고 지금 비교를 해보면 뭐죠? 토, 건, 입, 공, 광 다 취급하죠.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정착물, 입,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다. 그런데 농협은 그 취지상 농지 중개만 해요. 농지에 대한 매매, 교환, 임대차 중개만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중개법인은 거기요 취지만 이해하세요. 우리 뒤에 공부하겠습니다만 중개뿐만 아니라 생계보호 차원에서 6가지 업무 겸업을 허용을 했어요. 중개업 플러스 6가지, 토탈 7가지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6가지에는 부동산 관리 등, 부동산 분양 등, 컨설팅 이런 게 가능해요. 그러면 그 업무를 농협이 할 수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 업무를 농협이 하느냐 그 이야기예요. 못해요. 농협은 농협 본래 고유업, 각종 경제사업과 금융업 그리고 중개업까지만 허용이 돼요. 일반 법인에게 겸업 허용된 6가지 업무는
농협은 못해요.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농협도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사무소 설치는 되지만 그렇죠? 책임자 요건은 완화 적용됩니다. 뒤에 다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인장 등록, 그리고 보증 설정도 특례가 인정돼서 원래 법인은 2억 이상 해야 되지만 농협은 1,000만 원 이상의 보증만 설정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특수법인 중에 가장 중요한 특수법인은 누구다? 농협이다. 농협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농지에 대한 매매교환 임대차 중개를 합니다. 더 지금 이제 정리해서 표로 만들어 놨고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은 또 해당하는 단원에 가서 다시 나오니까 그때 다시 언급을 하도록 합니다. 자, 이어서 소속공인중개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뭐라고 정의하고 있나요? 말 그대로입니다.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입니다. 소공은 두 마디 다 나와야 돼요. 수행도 나오고 보조도 나와야 돼요.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예요.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예요. 따라서 보조하는 자는 모두 중개 보조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면 틀려요. 보조하는 자에는 누구도 들어간다? 소공도 들어가요. 소속된 공인중개사예요. 수행도 하고 보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로 안의 표현 시험에 제일 자주 나와요.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나요? 법인의 사원임원. 가로 안에 표현입니다. 가로 안에 표현 지금 없는데 여기 표현된 건 없는데 원래 법조문에는 있죠. 몇 페이지 보시면 되나요? 37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개공사인 법인, 즉 법인 개공사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를 포함한다 이런 말 있죠. 37페이지 보시면 그렇습니다. 항상 읽으실 때 포함과 제외는 구별하셔야 돼요. 소공이라 함은 소속된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예요. 하나만 나오면 안 돼요. 두 개 다 나와야 돼요.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 그런데 가로 열고 중개법인의 사원,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를 포함한다. 항상 읽으실 때 포함과 제외는 구별하셔야 됩니다. 포함과 제외는 구별하셔야 돼요. 여기서 꼭 기억하실 게 하나 나오죠. 여기서 법인의 사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앞으로 법인의 사원은 무조건 100% 전부 다 한 명 합자회사의 무한책임 사원을 말합니다. 법인의 사원이라고 할 때 사원은 회사 사원이 아니에요. 사원 대리과장 할 때 사원이 아니에요. 한 명 합자회사를 이끌어 나가는 무한책임 사원의 줄임말입니다. 무한책임 사원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 그자도 소공에 포함이 돼요. 결국 소공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고용인인 소공이 있고 경영자인 소공이 있어요. 증 따가지고 직원으로 취직했다, 고용인으로 취직했다, 소공입니다. 증 따가지고 법인의 무한책임 사원 임원이 됐다, 그자도 부르기는 뭐라고 한다? 소공이라고 말해요. 소공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신분은 본질적으로 하나는 고용인, 하나는 경영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시면 중개보조원이 있네요. 중개보조원은 무슨 말을 붙이는가요? 운명처럼 붙여야 되는 말이 있어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그 말을 늘 붙여요. 그 말 빠지면 안 돼요. 아닌 자로서 개공에 소속돼서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이렇게 나와야 되지. 이거를 거짓말할 때 계약서 작성, 확인설명서 작성 등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현장 안내나 일반 서무 등 그렇습니다. 개공사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보조원은 뭐밖에 못해요? 보조밖에 못해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취직하시면 중개 보조원 소리를 듣습니다. 아닌 자로서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소속돼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경세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근데 보세요. 이 보조원이라는 이 단어가 주는 뉘앙스가 우아하지 않아요. 고급지지 않아요. 시다발의 냄새가 강합니다. 그래서 명함에다가 중개 보조원이라고 파갖고 다니시는 분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다 실장, 과장 이렇게만 팝니다.
만약에 증 있는 사람 같으면 공인중개사 누구누구 실장이에요. 그런데 앞에 그런 말 없이 그냥 실장, 과장 이렇게만 돼 있으면, 부장 이렇게만 돼 있으면 결국은 중개보존이라 그 말입니다. 자, 보존으로 몇 년 근무하다가 뜻한 바가 있어 때려치고 열공을 해서 자격을 취득을 했어요. 시험에 합격했다고요.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됐어요. 그럼 뭐가 돼요? 공인중개사가 돼요. 자, 이 양반이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길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 양반이 등록을 받으셨어요. 합격해가지고요, 등록을 신청해서 등록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그때는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라고 말해요. 두 번째 길은 이 양반이 취직했어요. 고용인이 됐다 그 말입니다. 어디에 취직했나요? 법인에 취직했어요. 또는 공인중개사인 개공 밑으로 취직했어요. 또는 부칙 6조 2항의 개공 밑으로 취직했어요. 양반 소공이라고 합니다. 또는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임원으로서 근무합니다. 전부 다 합쳐서 뭐라고요? 소공이라고 해요. 법인의 사원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 그자도 소공을 포함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냥 장롱에 묵혀놨어요. 그럼 여전히 단순한 뭐예요? 공인중개사에 불과할 뿐입니다. 자, 용어의 정의를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중개람은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교 아님 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씩 갑시다. 중개보조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공에 소속되어 현장 안의 일반 사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 소공은 소속된 공인중개사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 가로 열고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 포함합니다. 그리고 개공은 이 법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주의하실 건 보통 어떤 시험 문제에서 별말 없이 개공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그때는 개공에는 특수법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특수법인을 포함해서 문제를 풀려면 문제가 안 풀려요. 특수법인을 나타내고자 할 때는 특별히 멘트를 남깁니다. 그런 말이 없으면 그냥 별 조건 없이 개공 그러면 우리 법에 의한 개공만 염두에 두시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3조 중개대상물로 갑니다. 제 3조에 가서 보면 중개대상물의 범위가 나오네요. 자, 3조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중간에 끊기가 좀 애매하죠. 그래서 3조 중개대상물의 범위 한꺼번에 하는 게 낫겠죠. 한꺼번에. 그래서 요거는 50쪽 중개대상물의 범위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중개대상물의 범위서부터 열심히 한번 달려봅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